자, 이번 시간에 할 것은 경매입니다. 333페이지에 있는 문제부터 볼 건데, 문제 보기 전에 칠판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경매에 대해서는 수험생분들이 거의 경기를 일으키는데,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들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경매 절차를 물어보는데요. 경매 신청입니다. 경매를 붙인다 이거고, 그럼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해서 등기소에 촉탁해서 경매 등기를 띄우고요. 그럼 일반적으로 압류 이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절차는 뭐냐면 두 번째가 채권자 중에 보면 배당 요구해야 받는 채권자들이 있었어요. 그 배당 요구해야 될 마지막 날인 종기를 결정을 해서 공고합니다. 배당 요구가 언제요라고 공고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공고하는 날이 예를 들어서 4월 3일이면 배당 요구의 종기는 요때쯤 돼가지고 7월 20일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배당 요구할 종기 요 날을 요때 공고한다 이 말이고, 이게 배당 요구 종기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가 종기인데 그걸 이때 이 날짜를 요때 공고한다는 거고, 그리고 나면 이제 법원에서는 팔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 준비. 그래서 이제 막 감정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집행관 조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각 공고를 띄워서 요런 물건을 언제 매각할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매각 공고. 그리고 나서 딱 2주 뒤에 매각이 실시됩니다. 매각 실시. 그 매각 실시되는 그 날을 갖다가 매각 기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매각 기일로부터 정확히 2주 전에 공고를 띄웁니다. 2주 꼭 기억하시고. 그 매각 실시하는 방법은 세 가지죠. 기일 입찰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 입찰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호가 경매도 있고,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원이 택하는 거고. 자, 매각 기일 이렇게 요때 입찰하는데, 요때 보면 입찰을 못 들어온 사람도 있죠. 채무자 못 들어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못 들어온 사람 중에 보면 참여했던 집행관이라든지 감정평가사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못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근데 들어올 때는 돈을 걸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매수신청 보증금. 그게 10% 걸고 들어오죠. 10%? 뭐의 10%인가요? 최저가의 10%죠. 옛날에 입찰 보증금이라고 했던 거 들어오는데, 이거 내는 방법은 현금하고 자기합수표하고 그 다음에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 문서 이렇게 해서 세 종류입니다. 여기 시험에서 10번 이상 이것도 나왔을 거야. 그렇게 들어온 사람 중에 최고로 높은 금액 쓴 사람을 정하죠.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 이렇게. 근데 경우에 따라 뭐예요? 차순위자를 갖다가 정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순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떨어진 사람이에요, 일단은. 그런데 혹시 최고가가 대금 납부를 안 하면, 그죠? 대신해서 돈 내고서 낙찰을 받아가겠다고 예비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차순위 매수신고다 그러고요. 이 사람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다. 근데 차순위자 같은 경우에 최고가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너무 싼 값에 헐값에 파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순위 매수신고할 자격을 갖게 되는 사람은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경매에 넘어가는 물건이다, 갑의 집이다 그랬을 때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가 가격이 2억으로 결정되면 첫 번째 경매를 진행할 때는 최저가가 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하는 이유는 최저가를 정하려고 한 겁니다. 그럼 2억 이상 써내보세요 그랬을 때 이제 A하고 B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올 수 있고, 써낼 때 2억 1천을 쓰고 2억을 2천을 써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밖에 없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됐든 이 사람이 됐든 들어올 때는 뭐예요? 보증금을 걸고 들어와야 돼요. 그 보증금은 10%인데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죠? 뭐의 10%입니까? 최저가의 10%니까 같은 물건을 입찰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람도 2천을 걸고 들어오고 이 사람도 2천만 원 걸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보증금. 그럼 이 사람요, B는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요, 차순위 매수신고할 자격이 있겠는가? 이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하려면 이 사람이 써낸 금액이 최고가 금액에서 요 금액, 보증금 금액을 뺀 금액 얼마죠? 2억.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졸았어요. 2억 3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요 금액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지금 2억 1천만 원이 되죠.
이 금액을 이 사람이 써낸 금액이 넘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사람 차순위 내신 걸 자격이 있습니까? 이게 넘어야 돼, 요 금액을. 넘었습니까? 안 넘었잖아요. 넘어야 된다고. 출제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는 차순위 내신 걸 자격이 없습니다. 2억 1,100만 원을 써냈다면요, 이 사람이. 차순위 내신고 자격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는 아무도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걸 유찰이라고 그러죠.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매가.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요. 다시 공급부터 새로 시작.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세매가. 이유가 뭐라고요? 유찰. 왜 아무도 안 들어왔을까요? 비싸서요. 따라서 가격을 어떻게 해요? 저감. 법원이 알아서 떨어뜨리는데 보통 20% 아니면 30% 저감합니다. 근데 여기서 최고가를 딱 이제 유찰이 아니고 정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뭐냐? 6번. 매각을 허가할 건지 불허가할 건지를 결정하고, 이 허브 결정은 매각기일로부터 요 날이 매각 결정기일이에요. 사실은 그 결정기일 여기는 매각기일로부터 딱 1주 이내의 날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1주 이내에 출시됐던 겁니다. 여기 매각 결정기, 요 위에 건 매각기일, 여기는 매각 결정기일. 그래요. 일주일 이내의 날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7월 1일이면 여기가 7월 8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정확히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일주 이내니까 7월 5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 결정을 내리고요. 절차에 문제가 많으면 있으면 불허 결정을 내리는데, 불허가 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대부분요 허가 이렇게 돼요. 근데 허가든 불허가든 거기 불만 있는 사람은 항고할 수 있어요. 여기도 항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항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둘 다? 요거 중요합니다. 숫자. 일주일 이내에 항고해야 되고, 일주일 지나가 버리면 항고 못합니다. 그런데 요 허가 결정 난 거에 대해서 항고하는 사람은,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맨입으로 안 되고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탁하도록 돼 있다. 얼마 정도 걸어요? 10%. 뭐의 10%예요? 요게 요즘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의 10%냐면 낙찰가인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이때 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금전 아니면 법원이 인정하는 뭐예요? 유가증권. 그렇게 해가지고 공탁하면서 항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랬다가 만약에 판사가 안 받아주고 기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는 그 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채무자,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항고했다 기각당하면 그때는 전부를 몰수하고, 채무자, 소유자 아닌 사람이 항고했다 기각당하면 그때는 이자를 빼고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자 몰수, 여기는 전부 몰수,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쨌든 기각당하면 몰수. 그런데 여기 보면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때도 일주일 내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공탁을 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 왜냐하면 불허가 나는 경우가 드물고, 이때 항고할 사람도 요 사람밖에 없어요. 최고가. 거의. 그러니까 사람도 많지 않고 항고할 사람이. 그래서 돈 걸으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 점에서 허가 나가지고 항고할 때하고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공탁해야 됩니다. 여기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경매 목적물이 농지다 그러면 농지증을 갖다 내야 되거든요. 자, 농지증은 매각 기일에 갖다 냅니까? 매각 결정 기일에 갖다 냅니까? 매각 결정 기일에 갖다 냅니다. 뭘 갖다 내요? 농지라면 농지증. 만약에 이걸 안 갖다 내면 어떻게 됩니까? 불허가가 납니다. 그럼 다시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시 하는 것도 뭐라고 불러요? 세매각. 그죠? 원인이 뭐죠? 불허가 나서 그렇다.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농지증 안 갖다 내서 그렇다. 이럴 때는 최저가를 저감할까요? 저감하지 않는다. 높은 백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감 없이 다시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허가 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허가 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 절차가 뭔가요?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금 납부. 자, 대금 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법에 따르면. 대금 납부 언제까지? 법원이 내라고 한 날까지 내야 되겠죠? 그걸 대금 지급 뭐예요? 기한이라 그래요.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서 기한 내 대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기한요. 기일이 아니고요. 한 날 한시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금 납부를 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돈 내는 즉시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 이전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죠. 이게 법률에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즉시란 말이 중요한가요? 대금 지급 기한을 정했다고 해서 기한이 만료된 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죠? 납부하는 즉시 바로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네, 그거. 그 다음에 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다시 할 수밖에 없죠? 대금 납부 안에서 다시 하는 것을 갖다가 세매각이라고 불러요? 채매각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채매각이라고 하고, 이유는 뭐죠?
돈을 안 내서 그렇다. 돈이 재산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라고 그랬어요. 돈 안 내면 뭐예요? 재매가. 이때는 저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유일하게 저감하는 건 어떤 경우예요? 유일하게 저감하는 경우는 유찰돼서 아무도 안 들어왔을 때 이때만 저감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돈 나왔으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돈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 나눠 가지는 절차가 뭐예요? 배당. 순위대로 배당을 받아가고요. 그 다음에요. 자, 등기부 정리해야 되겠죠? 촉탁에 하는 이전 등기.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그래도 가보면 안 나오고 버티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있죠? 끄집어내는 걸 뭐라 그래요? 인도다. 명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죠. 여기까지 해서. 경매 절차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10단계 절차예요. 자,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잠깐 해봐요. 권리 분석. 수험생분들이 이거보다 권리 분석을 더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데 결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이 권리 분석할 때 기계적으로 하는 거 보면요. 일단 말소 기준을 잡습니다. 말소 기준. 말소가 될지 말지 그 기준. 이거보다 앞에 오면 인수고요. 이거보다 뒤에 오면 소멸입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권리 분석하는 요 내용은 원칙, 예외 2개밖에 없어요. 요게 원칙이에요, 지금. 앞에 오면 살고 뒤에 오면 죽고. 그것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말소 기준에 해당되는 게 4가지예요. 경매 등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담보 목적의 가등기, 담보 가등기. 자, 또 뭐가 있냐면 저당권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이렇게 4가지. 이 4가지가 말소 기준 권리 또는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특징이 뭐냐? 전부 다 돈을 좋아하는 등기들입니다. 돈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경매 넘어갔다 그러면 다 배당해서 쭉 줄 서요. 그래서 거기서 받아보는데 혹시 다 못 받더라도 경매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등기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뭐냐? 경매 끝났다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은 뭐냐? 말소되는 출발점인 거예요. 근데 말소 기준은 이 4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실제는 이 4가지 중에서 등기부를 떼어봤을 때 순위가 제일 빠른 거 하나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실 때 아주 대표적으로 A의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B 세입자가 인도 플러스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자, C라는 저당권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C라는 저당권자가, 그죠? 경매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경매 넣은 사람이 누구냐? C은행이에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세입자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아시잖아요. 이럴 때는 말소 기준 될 수 있는 것은 저당권 등기 될 수 있고, 요거 될 수 있고, 요거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순서가 빠른 게 뭐예요? 얘가 빠르잖아요. 이게 진짜 말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때를 기준으로 없어지기 시작한다. 세입자 쫓겨난다. 말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낙찰자가 인수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없어요? 없잖아요. 위에는. 그렇게 권리 분석하는 거라. 기준이 얘가 돼버리면 인수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될 게 제일 빠른 거 하나만 된다. 요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고 살아남고, 후순위 세입자는 경매에서요 대항력이 없고. 그거 아시죠? 표현 자체를 선순위 세입자, 후순위 세입자라고 표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 권리 분석 내용이에요. 그게 선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고 후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고. 자, 근데 여기까지 원칙인데요, 예외가 있어요. 뒤에 오는데도 살아남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유치권이 대표적이죠. 단 인수 뒤에 오는데도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치권. 자, 유치권자인 요 사람이 지금 자신의 공사대금 못 받은 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한 건물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공사대금 1억 주라고 해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 공사대금 채권은 낙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빚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한테 이 빚을 갚지 아니하면 비키라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물어줄 책임이 낙찰자 매수인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혹시 뒤에 올지라도 인수예요. 인수한다는 건 낙찰자가 이걸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 유치권을 가지고 낙찰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 유치권자의 점유가 늦어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매 등기 전에 차지하고 있어야 되겠다. 늦게 차지해갖고는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은 이제 판례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마지노선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뒤에 오는데도 살아남으니까요. 예외죠. 원래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오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돼서, 그죠? 이것은 전세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 그걸 낙찰자가 인수할 판인 거예요. 낙찰자가 떠나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전세권자는 대항력도 있는 거지만 우선면허권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권자가 자기는 나가겠다고 생각해서 배당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배당에 줄 서는 겁니다. 지금. 그때는 이런 것보다 더 배당을 빨리 받아갑니다. 거의 다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못 받더라도 배당 요구하면 나가겠다고 선언했으니까요. 이 전세권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 오는데도 죽잖아요. 어떻게 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인수지만은 배당 요구하고 있으면 소멸인 거예요. 뒤에 오지면 또 예외적으로 인수잖아요. 살잖아요. 앞에 오는데 죽고 뒤에 오는데 살고 이게 예외잖아. 노란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원칙, 예외. 권리분석할 때. 자,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6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자, 경매 절차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경매 신청. 우리 칠판하고 좀 다른 건 뭐가 있냐면 경매 신청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두 번째로 이걸로 했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러면 이거예요. 경매 등기. 자,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해서 경매 등기를 올려줘요. 경매 신청. 그러니까 두 번째는 경매 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글자로 써져 있네, 거기는.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매각 준비. 그 다음에는 매각 준비 끝나면 매각 공고. 매각 공고죠. 그 다음에는 매각 공고 다음에는 매각 실시라고 나왔죠, 지금? 언제까지 수업할 거요? 지금 다시 해야 되잖아, 다시. 경매 신청, 경매 등기. 신청하면 좀 이따 등기해줘요, 법원에서. 촉탁해서.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고. 이거 써져 있잖아, 지금 거기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매각 준비. 그 다음에는요, 매각 공고. 그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매각 실시. 매각 실시는 거기 또 써져 있잖아요. 그 다음 가로 안에 그 뭐가 들어가요? 매각 허부 결정. 허부 결정. 경매 절차를 물어본 게 기출문제에서 2번 정도였어요. 2번 출제됐었어요. 허부 결정. 그 다음에 뭐예요? 대금 납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죠? 여기 대금 납부하면 배당 이루어지는 거하고 요 이전 등기가 원래 같이 가요. 두 갈래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바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는 별도로 뭐예요? 채권자들을 돈 타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원래는 진짜는 이렇게 되고 동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인도. 10단계죠? 익혀두셔야 돼. 거기 글자를 쓰지 마시고 다음 절차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8번 풀어보십니다. 자, 8번에서요. 1번, 2번은 이게 항상 소멸하는 그런 뜻입니다. 담보가 등기나 지당권은 경매를 거치면 항상 소멸한다. 이게 동그라미 1번, 2번. 다 조문들입니다. 이게 민사집행법 조문들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은 압류,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게 다 조문이에요. 없다는 얘기는 전세권이 뭐예요? 후순위라는 후순위. 그러면 전세권 죽겠죠? 4번요. 이 4번 지문 어려워하세요.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는 그 압류 채권을 갖다가 여러분 경매 등기라고 생각하세요? 경매 등기보다 우선하는 권리는 그게 뭔지 몰라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1번 저당권, 2번 지상권, 임차권에도 마찬가지. 3번 경매 등기. 경매 등기가 되면 그때 일반적으로 압류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압류 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한다. 요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후순위. 대항하지 못한다. 후순위. 그러면 이 지상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까 권리 분석하는 틀에 따라서 해봐도 저당권, 지상권, 경매 등기 그러면 말소 기준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는요. 대항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지상권이 아니고 임차권 바꿔도 마찬가지고 임차권 등기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얘보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면 죽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얘기요. 그런데 지금 4번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압류 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칠판에서 아까 지상권,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저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상권이 뒤에 온다는 얘기죠. 얘보다 뒤에 와버리면 설사 이거보다 빠를지라도 이 지상권은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소멸한다는 뜻이죠. 5번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만 갖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그런 권능은 없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유치권자가 쫓아가서 채권 내놔라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는 없죠. 근데 누가 됐든 간에 내 빚 안 갚으면 못 들어가라고 버틸 수는 있다는 거지. 인도 거절 권능이 있다는 거지. 이해되시는 거죠? 자, 11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1번 아니면 2번이 틀리겠네요. 1번은요. 항고보증금입니다. 항고보증금 10%죠? 뭐에 10%예요? 매각대금. 매각대금이나 매수대금이나 낙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번 지문에 보면 매수신청 보증금은 10%죠? 뭐에 10%예요?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가잖아요. 2번은 바로 그냥 2번 보는 중간에 답이 2번인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더라도. 쉬운 문제인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 매각 부동산을 위해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여기까지 끊어서. 그 다음에 저당, 압류, 감시권이 말소 기준이에요. 거기에 대항할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오면 뒤에 온다는 얘기예요. 후순위란 얘기예요. 그럼 후순위면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대항할 수 없으면 죽어야지. 안 그래요? 대항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대항할 수 없으면 죽는 거지, 그지? 그냥 어감으로 봐도 그냥 대항할 수 없으면 죽어야지 이게 그냥 절로 나오는구만. 그 다음에요. 5번은 미등기 건물도 경매 지불할 수 있는 경우라고 배우셨죠? 다 되는 건 아니고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제라도 뭐요? 대장이 만들어지고 막 그럴 수 있는 상황일 때 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틀린 게 2번이고요. 자, 16번 문제 풀어보시고 16번. 자, 1번은 2번 정도 출제했던 겁니다. 취하되면 압류 여력은 풀려요.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시켰어요. 돈 받아먹고 그럼 어떻게? 풀려요. 2번은 만약에 있잖아요. 경매가 넘어갔는데 거기 지금 대출해준 기관이 국민은행이에요. 그런데 국민은행이 그거 낙찰받을 수 있나요? 국민은행이 지금 대출해줬고 이자를 안 내니까 경매에 넣었다고 국민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냐고요?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국민은행이 낙찰을 받으면 자기가 낙찰자가 됐으니까 선행 금액을 내야 되고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은 대출해줬기 때문에 배당해서 받을 채권자이기도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상계 처리하겠지. 내가 배당해서 받을 돈이 2억이다. 근데 낙찰을 받을 때 내가 2억 5천에 받았다. 그러면 자기는 얼마만 내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만 추가적으로 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상계라고 그래, 상계.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세입자도 똑같은 거예요. 옛날 우리 IMF 때 세입자들이 집이 막 경매에 넘어가고 뭐 그래서 자기는 생각도 않고 있는데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 버렸어. 근데 자기는 지금 1등이고 우선면제권이 있고 받을 보증금이 채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살기도 괜찮고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버리잖아. 그때 자기가 받으면서 자기 받을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거 상계하고 나머지만 좀 내면 낙찰을 받아버렸잖아. 낙찰 받고 좀 있으니까 집값이 그냥 다시 원상복귀되면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냥 이 사이 그러니까 그냥 받아버렸던 거. 그게 다 상계예요, 상계. 채권자들. 그 다음에 3번은 담보가등기가 최고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앞서 설정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최선순위의 담보물건이 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물건 나오면 여러분 저당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 응? 1번 담보가등기 2번 저당권 이거 하잖아 이거. 그죠? 뭐 뒤에 경매등기 또 있을 수도 있겠지. 자, 말소 기준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 없어지지. 얘가 무슨 인수요. 사라지는 것이. 그죠? 이해하셨을 거고. 5번 전세권은 최고 선순위지만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까 했었는데 배당 요구하면 예외적으로 죽는다고 그랬죠? 네. 여러 번 나옵니다 그거. 자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또 어디 보시냐면 22번 문제 풀어보세요. 22번. 자 우리 푸는 문제는 다 기출문제입니다. 지금 22번 풀어보세요. 아니, 답이 바로 나와버리네 그냥. 그죠? 매수 가격이 아니고 매수인고 가격이 아니고 최저가의 10분의 1이죠? 예. 2번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차순위. 예, 2번 맞는 거고. 3번도요. 조문입니다.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권리를 취득한다. 맞는 거예요. 4번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그러면 전세권이 가압류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세권은 인수될 판이야 지금. 근데 전세권자가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어? 배당 요구.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제. 저거 노란 거잖아요. 원래는 인수될 판이었는데 배당 요구라고 입을 벌리면 소멸이잖아요 이제는. 그 다음에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 낙찰자 매수인은 이런 뜻이요. 매수 신청을 해올 수 없죠. 자 여기 봐보세요. 대금 납부 안 했습니다. 여기 지금 최고가가 됐고 허가 결정도 받았는데 돈을 못 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 돈을 못 냈어. 다시 재매각으로 넘어가겠죠? 그런다고 공부했잖아요 지금. 돈 안 내면 다시 재매각 들어간다고 공부했잖아요. 그럼 돈 안 낸 사람은 두 가지 불이익을 당해요. 첫 번째는 자기가 걸었던 매수신청 보증금을 떼여요. 보증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몰수당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배당금으로 들어가서 채권자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재매각길이 열리면 그 재매각길은 그 절차에는 절대 입찰을 못 들어와요. 그래야 되겠죠? 자기가 돈을 안 내가지고 지금 재매각 절차 해가서 이거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또 들어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매각 절차에서만큼은 못 들어오죠. 그게 5번이잖아요. 다 기출문제 이거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이요. 기출문제 지금만 알면은 합격 100번을 해요. 100번을. 거기서 매수신청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가 뭐예요? 보증금 떼인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점잖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23번 풀어보세요. 자요. 1번은 매수신청 보증금이니까 매수 가격이 10분의 1이 아니고 최저가의 10분의 1.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10번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지급 기일이 아니고 기한. 한 글자 가지고 그러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기한이에요. 기한. 자 3번은요. 우선면제청권이 있는 채권자는 언제까지 배당 요구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아까 요 종기가 7월 2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배당에서 타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배당 요구 종기를 법에 따르면 법원이 정하는데 첫 번째 매각하는 그날 전으로 잡도록 돼 있어요. 전으로 잡혀 있죠 지금. 첫 번째 경매하는 날 전으로 잡도록 돼 있다고 종기를 법원이. 이 뒤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매하는 날 전으로 잡도록 돼. 그날은 법원이 알아서 잡으니까 구체로 며칠이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알아서 정해요. 근데 요 날을 넘으면 안 돼. 첫 번째 경매하는 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3번은 매각 결정일이 여기잖아. 여기. 응? 매각 결정일이 여기죠. 이때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매각 결정일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배당 요구에 종기까지 하는 거예요. 종기까지. 예? 예. 자, 그 다음에요. 4번은요.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에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죠. 있다.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어. 누가 유치권 주장해. 근데 보니까 진짜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빚을 여러분 빚이 아니지만 그 유치권자의 그 채권을 갚아주지 않으면 비키라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 채무는 없는데 뭐가 있다고? 책임이 있다고. 책임이 있다고. 예? 그냥 이 경매는 시험범에서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고통스러워요. 저도 그냥. 5번 매각 부동산 위에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응? 매각 부동산의 전세권이요. 저당권에 대응할 수 있다가 이게 무슨 얘기라고? 전세권이 빠르다는 얘기지. 전세권이 선순위라는 얘기지.
근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또 뭐 하고 앉아있어 지금? 배당 요구하고 앉아있잖아. 그러면 죽어야지. 이게 도대체 몇 번 내는 거예요 시험에서? 에? 자 24번 풀어보세요. 정답은요 5번입니다 26번 풀어보시고. 26번에서요 1번 4번 5번은 설명드릴 게 없어요. 2번 3번이 이제 그동안 기출문제 안 나왔다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2번 같은 경우는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했어요. 또는 각하당했어요. 그러면 항고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판단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뭘 청구했더니 안 받아줬죠? 그럼 한 번 되들 수 있다고. 그게 항고예요. 그러니까 항고할 수 있는 게 맞아요. 2번은요. 경매에 붙여진 물건이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3번입니다. 경매에 붙여진 물건인데 누가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또 경매에 붙여서 받아줘요. 또. 그래서 등기부에 경매 등기가 2개, 3개, 4개, 5개가 뜰 수가 있어요. 경매에 이미 붙여진 물건일지라도 다른 채권자가 정당하게 경매를 신청하면 다 받아줘요. 각하하는 게 아니고. 각하가 뭔지 아죠? 안 받아주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3번이 틀린 겁니다. 최근 기출문제인데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던 것은 또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봐두시고 27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1번, 2번은 설명드릴 게 없어요. 지금 보면 2번이 이제 옳은 말이고요. 2번 최근에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1번은 뭐 여러분 아실 거고 3번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4번 같은 경우는 우선 면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해야 배당 받을 수 있어요. 언제까지 배당 요구해야 됩니까? 4번. 언제까지 배당 요구해야 돼요? 매각 결정 이후에, 매각 허가 결정 이후 배당이 실시되기 전까지만 배당 요구하면 됩니까? 한참 늦었어요.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다시요. 아까 제가 큰 소리 쳤더니 여러분들이 웃었죠? 기억나나 보세요.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해요? 종기까지야. 종기까지. 그 종기는 첫 번째 매각하는 날, 경매하는 날 전으로 잡도록 돼 있잖아. 근데 매각 결정기일 이후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배당 요구할 수 있다고 지금 써놓고 있잖아. 틀렸잖아 지금. 틀려도 한참 틀렸잖아 지금. 기출문제 이거요. 5번 어디가 틀린 거야? 대금을 납부하면 납부하는 즉시 소유권 취득하죠. 지급기한을 정했다고 해서 기한이 만료돼야만 드디어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죠. 즉시 취득한다니까 즉시 이 말이 중요하다고. 즉시 취득한다고. 그리고 3번이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랬으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전입한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그 집에 전입신고하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핵심은 뭐예요?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경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인도명령 신청해서 막 끄집어내버릴 수 있어요. 대항력이 없죠 세입자가. 나가줄 사람인데 대항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낙찰 받아갖고 나가 그러면 나가줘야 돼. 안 나오고 버티면 법원에다 신청해가지고 그냥 강제 집행을 해버릴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거든. 대항력이 없으니까 앞부분은 생략하시고 뒤에 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쉬었다가 저도 고통스러워요 지금. 여러분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배다 고파 죽겠고. 자 한 30분 정도만 더 할 거예요.